비트코인 대폭락이라 엄마 아빠 미안해. 왜 이런 제목이 달렸을까요? 일단 말입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보시죠. 7월 4일 현재입니다. 개당이요. 58,126.1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58,000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최고로 올라갔던 3월 13일 73,066.3달러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20% 이상 대폭락한 겁니다. 58,126.10달러가 말입니다. 야, 비트코인 장난 아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지난 4월 20일 반감기가 완료되고 나서 58,331.2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게다가 지난 1월 11일에 현물 ETF가 실제 거래가 되고 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던 숫자 73,066.30달러 이때보다도 지금 사실상은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 이 정도면 대폭락이죠.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시장에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예상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고요? 일본의 마운트 곡스라는 비트코인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게 2014년에 파산했거든요. 그런데 마운트 곡스가 이제 정리가 돼서 비트코인을 반환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해킹돼서 사라진 거는 94만 개입니다. 그중에서 고객 반환은 14만 개 정도 고객 반환을 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마운트 곡스 파산 관리인이 약 2만 명의 채권자에게요. 이달 초부터 지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14만 개니까 시장에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시장에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떨어집니다. 당연히 가격은 떨어져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물량이 더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생각이 다르냐.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반감기가 있고 나서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 다 있었습니다. 1차 반감기 때도 2013년 11월 29일 1차 반감기가 있은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세요. 2013년이죠. 11월 29일에 1206.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1년이 지난 시점을 보자고요. 1년은 채 안 지났네요. 2014년 2월 27일에 가장 많이 내려갔는데 111.6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2차 반감기도 지나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이 2017년 12월 26일입니다. 이날 15,756.6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이 1년이 지납니다. 2018년 12월 26일에는 3,247.9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3차 반감기 실제로 1년이 지날 때까지는 많이 올라갑니다. 67,527.9달러가 1년이 지난 시점 2022년 12월 31일에 16,537.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4차 반감기는 지난 4월 2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ETF가 승인이 되는 바람에 2024년 3월 8일에 73,066.3달러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후가 어떻게 될까요? 1년 후가 2024년이에요. 2025년 초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반감기가 지났을 때 급락했듯이 급락하는 모습은 나타내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난 5월 1일에 58,331.2달러까지 떨어질 때도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1년 후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데 그 최저치의 순환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7월 1일에 58,126.1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일단 시장을 저는 여러분 지켜보자예요. 비트코인 무시하지 말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계속해서 보니까 반감기 지나고 1년 후가 고점을 찍더라. 그리고 나서 1년 후가 되니까 또 최저점을 찍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그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한번 보고 시장을 좀 냉철하게 보다는 겁니다. 제가 엄마 아빠 미안해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왜 그렇게 달았느냐. 가상자산 이러면 일반적으로 20대 30대의 전유물 심지어는 10대까지도 가상자산에 투자하니까 그들의 어떤 투자의 어떤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그들도 많이 투자하고요. 그런데 그 돈이 엄마 아빠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미안해.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요. 저는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요. 결국 또 한 번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금도 여전하거든요. 그렇게 여전하면 가격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번 왕창 떨어지겠죠. 대폭락을 하겠죠. 그 시기가 아직은 안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을 볼 때 이 그래프 옛날부터의 그래프를 보면 항상 보입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고요. 올해는 좀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ETF가 발행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반감기도 올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후까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자고요. 조금 달라진 표현은 있습니다. 반감기가 지나고 일반적으로 1년까지가 폭등했거든요. 반감기가 4월 20일에 지났으니까 1년까지는 폭등해야 정상인데 이게 1월에 미리 상한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1년간 저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지만 1년 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은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시장을 투자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투자의 시점도 한 번쯤 잡아보는 것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하고요. 여기에다 이더리움도 지금 3,144.6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게 ETF가 곧 거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2021년 11월 12일 4,644.43달러보다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자예요. 이더리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꼭 하시고요. 저는 그게 지금은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하는 자체를 배격합니다.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여윳돈으로 분할 매수하는 거 잊지 마시고 시장을 지독하게 보자.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쌍둥이처럼 말입니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것을 감안을 한 다음에 여러분 시장을 보시는 거 좋겠다. 저는 이더리움을 잘 보지 않습니다. 저는 비트코인만 유심히 보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시장을 관망을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은 필요하니까요.